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전략적 인지역성 체계 수립 및 직무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회사마다 HR리 담당자 또는 인사 쪽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때문에 무척 바쁠 겁니다. 그런데 CEO가 바뀌었거나 단체장 또는 기관장이 바뀌었거나 또는 3년짜리 경영 전략이 다시 수립됐거나 비전이 재수립됐거나 또는 창립 20주년 또는 창립 30주년 이와 같이 의미 있는 그 창립일을 맞이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내년도에 실행될 새로운 중장기적 전략적 인지 육성 체계 수립에 대한 그 니드가 발생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운운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그 직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관심이 커지는데요. 아무튼 불황이든 4차 산업혁명이 되든 결국 하고 있는 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개발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매년 수립하는 연간 교육 계획은 앞서 수립된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에 따른 특정한 해의 연간 교육 계획이 돼야지 중장기적인 인재 육성 체계 수립 없이, 그러니까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또는 비전과 연동이 된 전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 육성 관련되는 과제들, 즉 HRD의 전략 과제는 전사 전략 목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같은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부성설이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그 회사에서 HR 담당자가 내년도 연간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아마도 회사 차원의 3년 또는 5년짜리 중장기 전략 과제에 연동이 된 전략적 인지역성 체계,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직무계획을 활성화시켜라라는 이슈가 있다면 이것을 내년도부터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엄청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전략적 인적성 체계 수립 및 직무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어떤 정형화된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실제 실무를 통해서 적용했던 결과, 개인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개의 HRD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교육 체계 수립에 대한 컨설팅과 직무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사내 강사 양성을 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HRD 담당자 입장에서 도움되는 힌트 또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HRD 담당자에게 연말에 전사적인 전략과제 또는 전사 목표와 연동이 된 중장기적인 또는 전략적인 인재 육성 체계의 수립을 요구받았다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과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 및 인재 육성 체계 수립, 다른 하나는 역량 모델에 근거한 교육 체계 수립, 끝으로 직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된 우리의 HRD의 인재 육성 전략, 그리고 매년 그 역량 개발에 대한 균등한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성 체계 수립, 그리고 교육 내용이 근거가 되는 역량 모델에 대한 정립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교육 체계 수립. 직무 전문가는 아무래도 그 직무 전문 역량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 역량 그러면은 행동에 관련되는 직무 기본 역량이 있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되는 직무 전문 역량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심 있는 것은 직무 전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사내 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HRD 관련되는 컨설팅을 할 경우 고객사로부터 요청받는 과제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크게 5가지입니다. 중장기 인지 육성 전략 수립, 역량 모델 정립,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 수립, 직무 전문가 육성 훈련, 경력 개발 제도 또는 직무 교육 체계 수립,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직무 기초 공통 과정 개발,
앞서 얘기한 직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 개발 제도 구축은 IDP 활성화 플러스 각 부서마다 전입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기본 과정, 특정한 부서에 누적으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고급 과정, 이 두 가지 정도의 교육 과정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직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무 기초 공통 과정은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한 밸류체인 교육을 지칭합니다. 신입사원은 궁극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성장이 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때 하는 일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밸류체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개념, 그리고 절차, 프로세스, 주요 장치, 장비, 설비들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밸류체인을 알고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HRD 관련된 컨설팅에 대한 니드가 있다면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결과물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즉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또는 뭐 기업 문화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현행 인재 육성 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 도출, 역량 모델 정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특성이 반영된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역량 모델 정립, 여기에는 반드시 핵심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감안된 직무 역량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룹 사이에 포함된 계열사라면, 그룹 산하의 계열사라면 그룹의 조직 문화와 사단위의 조직 문화가 사실은 병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육성 체계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육성 체계라는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인재 육성에 관련되는 교육 프로그램. 두 번째, 인재 육성에 관련되는 제도. 세 번째는 HRD 담당자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는 IT 시스템. 아무리 사람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 의욕이 상실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인재 육성 체계라 그러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 그리고 HRD 업무를 도와주는 IT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3가지가 갖춰지는 것을 저는 육성 체계 수립이라고 봅니다. 물론 HRD 업무를 지원해주는 IT 시스템 부분은 LMS라고 해서 교육 업무 지원 시스템,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어느 회사든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력 관리, 외부 교육 참가 신청과 결과 보고가 전산화되는 것, 그 기록이 인사 카드, 즉 인사 정보의 교육 이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전산화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니즈 파악이나 결과 또는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인트라넷을 활용을 해서 전자 설문조사, 즉 설문조사 실시를 하면은 집계가 자동으로 되는 이와 같은 정도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성 체계 수립에서 꼭 거쳐야 될 부분은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와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3년짜리 중장기 교육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한 특정 한 해의 교육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가령 이와 같은 육성 체계가 수립됐고 그것에 관련되는 서베이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도출된다면 내년도에 시급하게 해야 될 교육 제도, 교육 프로그램이 도출된다는 얘기죠. 신규 입사자, 그리고 승진자, 그리고 주요 직무에 대한, 회사에서 필요한 주요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은 고객사, 즉 특정한 회사의 인재 육성 체계가 됩니다. 직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개발 제도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실 거는 인사에서 주가 돼서 실행이 되어지는 핵심 인재 육성보다는 누구나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즉
직급마다 요구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경력 개발 관점에서의 개인별 능력 개발 제도, 즉 IDP 제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IDP는 HRD 담당자의 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가 육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제도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그리고 사내 강사를 통해서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즉 강사 제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을 때 직무 전문가 육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개발 제도는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P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가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가 그 안에 다 담겨진 거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자료가 한 3년간 축적이 된다면 회사 내에 실질적으로 특정한 부서에서 특정한 직급의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DB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년 정도의 IDP 자료를 갖고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직무교육 체계, 직무교육 리스트가 직급별 부서별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 체계 수립할 때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신규 입사자를 통해서 직무교육에 대한 것이 진행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문교육 다음에 현장 체험 가기 전까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하는 밸류 체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경영관리 직군을 뺀 우리 업에 맞는 특화된 그 밸류 체인들을 직군이라 부른다면 대개 5 내지 6개 정도의 직군이 나올 겁니다. 각 직군을 최소 4시간 분량의 강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신입사원들한테 그러니까 입문교육 끝나고 현장 체험 가기 전에 이와 같은 밸류 체인 교육 약 3일 내지는 5일 분량으로 실시를 하면은 가장 적절한 최초의 직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현장 체험 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현업부서 가서 현장 OJT가 진행이 된다면 사원급에서 갖춰야 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효과적으로 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모든 부서마다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역량은 크게 2가지입니다. 행동에 대한 직무 기본 역량,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무 전문 역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겁니다. 신규 입사자와 부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마다 직무 기초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최소한 누적으로 특정한 부서의 직무 수행 경험이 누적으로 3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과정. 적어도 이 2개 과정이 부서마다 교육 과정으로 개발되고 운영돼야 됩니다. 사내 강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인원이 적다고 교육 대상 인원이 소수일 경우, 외부 강사를 쓸 경우 인원이 적다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럴 경우 대부분 외부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사실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외부 교육을 필요한 외부 교육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회사마다의 그 발전된 기술 형태를 본다면 외부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고단위의 고급 기술이 이제 요구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효과적인 강사는 사내에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CEO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의 각 직무마다 최고의 베테랑의 그 기술과 지식을 경험을 사내 후배들한테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전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사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내 강사 양성은 직무 전문 역량을 위한 사내 강사로 특화된 그런 강사 양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을 사실은 기대합니다. 외부 컨설턴트 통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물론 이와 같은 과제들이 한 해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수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HRD 담당자가 한번 수행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것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 이와 같은 HRD 컨설팅을 수행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8주, 많게는 12주 걸립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고객사에 주 1회 8시간 상근을 한다는 일정으로 간다면 적어도 8주, 아주 빨리 끝내도 8주, 적절한 거는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아주 급한 경우라면 주에 2, 3일이라도 상근을 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되는 전체 기간은 뭐 4주가 될 수 있고 6주도 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그 준비 단계, 기획 단계, 개발 단계, 이 프로세스를 거쳐 간다면 각 단계마다 거쳐야 될 일이 있고요. 수행의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컨설턴트가 하느냐, 회사 내 HRD 담당자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가령 경영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HRD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직급별, 부서별 인터뷰는 사내 HRD 담당자도 수행 가능하다.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가 나와야 되고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문서 순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 경영 목표와 달성 관련된 연관된 HRD의 중장기 전략 과제가 나오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언제나 누가 하더라도 그 달성에 도움되는 퍼포먼스를 유지하려면은 체계가 갖춰야 되고요.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교육과 제도와 IT 시스템 부분입니다. HRD 업무를 도와주는 IT 시스템. 이와 관련된 일들을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한 해에 다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3년 정도 분량으로 해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1년차 때 해야 될 것. 요것만 추리면 그게 바로 특정한 해의 인지육성 계획,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한 해의 교육계획이 됩니다. 특정한 해의 교육계획에는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HRD한테 부과된 중장기 인지육성 전략 과제 중에 특정한 해에 해야 되는 것에 관련된 교육, 제도, 그 다음에 미비돼 있다면은 HR 업무를 도와주는 IT 시스템, 가령 교육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년도의 그 경영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해결해야 될 전서적인 경영 이슈가 나옵니다. 약 20여 개가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 수립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전년도의 경영 실적에 따르는 내년도에 해결해야 할 이슈, 그중에 한 3개 정도가 HRD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년 수립해야 되는 연간 교육계획에는 이 추가되는 이슈, 이 이슈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직무교육체계 수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직무교육체계 수립의 큰 그림은 직업훈련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신입사원에 대한 밸류체인 교육, 신입자, 그 다음에 부서 전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부서의 직무 전문 역량 중에 기본과정, 특정한 부서에 누적된 경험이 3년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관련되는 전문교육, 전문과정, 이 정도가 개발이 되고 운영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각 부서마다 한두 명의 직무 전문가가 나와서 선발돼서 이들을 사내 강사로 활용이 돼야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과정, 고급과정 또는 심화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자료가 개발되고, 이들이 강사로 양성돼서 실제 강의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약 3개월여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 수립에 대한 컨설팅과 직무교육 체계 수립, 직무교육 체계 수립 및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이 컨설팅을 두 개로 나눠서 동시 진행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른 거고요.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요구받고 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그 과제입니다. 물리적으로 12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이제 과제고요. 다행히도 인지육성 체계 수립이 먼저다. 이거는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부과된 과제가 어떤 성격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나누자. 육성체계 수립하고 직무교육 체계 수립하고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크게 보면은 두 덩어리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급한 것은 경영진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결과물이 뭐냐? 중장기 경영 전략과 관련된 우리 HRD에서 수행해야 되는 전략 목표, 그 전략 목표의 결과물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매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니드를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그 경영진의 니드는 시급하게 내년에 풀어야 될 이슈 중에 교육으로 풀 게 있다, 이거를 내년에 풀어라, 사실 요거만 그 특이사항이죠.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 수립은 거의 정형화된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교육이 있고 필요한 제도가 있고 꼭 갖춰야 되는 HRM을 도와주는 IT 시스템, 크게 두 가지, 교육 이력 관리와 설문조사,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필수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필수 교육 제도에 해당하는 그 제도들이 실제 품위가 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지,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분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정립돼야 되고요. 이걸 토대로 역량이 나와야 되고요. 즉 회사 역량 모델이 정립돼야 되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인지 육성에 대한 수준이 파악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 갭 부분에 대한 메꾸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한 3년치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앞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혹시나 중장기 인직성 체계 수립해라, 직무교육 체계 수립해라 라는 오더를 받았다면, 경영진의 그 지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 약 지금 한 7주 남았나요? 이제 1월 달에 뭐 신규 입사자 와서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된다면, 뭐 바쁜 12월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과제 적어도 그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12월까지 나오려면 약 7주 정도 남았는데요. 부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하는 과정에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 블로그 있고 또 제 이메일이나 연락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면 문의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HR 담당자 여러분, 연말까지 힘내시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